여러분,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볶음국식이 먼저가 아니고 저녁 굽는 게 먼저예요. 다 아는 비밀이거든.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거의 모든 병은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병이 시작이 돼요. 혈액순환이.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하체가 다 냉합니다. 피가 가지를 않아요. 왜 그런가 하면은 저녁을 먹으면 피가 배꼽 알로 못 내려가요. 참 희한하죠. 하나님이 왜 그래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모르는데 저녁을 먹으면 아랫배가 냉해져. 피가 안 가면은 백혈구가 군인 아닙니까? 그 하체 쪽에 염증이 있을 때 균을 죽이는 작용을 못해요. 그래 되면 자궁 쪽에 생리기관에 이제 염증도 생길 수 있고, 우리가 저녁 먹고 낮에 점심 먹고 나면 졸려요, 안 졸려요? 졸리죠. 왜 졸리는지 아세요? 졸리니까 졸리겠죠. 근데 이제 이 피는 한 번에 한 곳으로 밖에 못 해요. 머리 쓸 때는 위에 음식이 차면 안 돼. 머리가 마비가 와요. 넷째 시간 점심 먹고 5시 시간은 공부가 안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위장병을 왜 많이 앓느냐. 너무 열심히 일하다 갑자기 밥 먹으면 팔다리로 간 에너지가 소화하기 전에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또 소화가 안 돼. 그래서 농사꾼들이 다 위장병이 생겨요. 또 하나는 위에 음식이 들어있을 때는 머리를 쓰거나 팔다리를 좀 무리하게 쓰면 안 되겠죠.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위장하고 대장은 반대로 일해. 위가 일할 때는 머리나 팔다리에 피가 위로 오듯이 아랫배에 피도 전부 어디로 와요? 위로 와버려요. 위를 비워놓으면 이 피가 아랫배로 가요. 그거 참 묘하죠. 그래서 저녁을 못 먹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대장은 유일하게 밤에 일을 해요. 밤에 일을 하려면은 저녁에 위에 음식이 들어가야 될까요? 안 들어가야 될까요?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하체의 피가 위로 와버려요. 아랫배가 이게 차지면은 첫째 오는 증상이 배에 가스도 차지만은 변비나 설사해서 이 변이 안 좋아져요. 왜 그럴까요? 우리가 아주 추우면은 밖에 나가서 뭐 물건 집으려고 하면 잘 될까요? 안 될까요? 손가락이 곱고 아주 추울 때는 말하면 말이 어때요? 말도 잘 안 돼요. 굳어가지고. 그와 같이 계속 저녁을 만큼 먹어버리면 아랫배가 차지면서 장이 마비가 와버려요. 그래서 변비가 오든지 설사가 오든지 만성 장염이 올 수 있겠죠. 또 하나는 이게 차면은 말이죠. 추울 때 우리가 옷을 많이 입습니까? 이 자궁 생리기관 하복부 엉덩이 이쪽으로 지방이 껴요. 왜 지방이 낄까요? 추우니까 스스로 데우기 위해서 지방층이 두껍게 껴버려요.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마른 비만이라는 게 있어요. 겉은 멀쩡한데 생리기관들이 이게 두꺼워져 버려요. 그래서 이게 피가 잘 돌아서 피를 통해서 열기가 전달이 되면은 그렇게 추위를 이길 염려가 없으니까 이게 기능이 근육도 활발해지고 순환이 잘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생리통도 결국은 호르몬 대사이면서 찬 것이 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게 좀 그 생리 기능이 이게 근육이 잘 움직여 가지고 생리를 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. 추우면 우리가 잘 안 굳어서 근육이 잘 안 움직이듯이. 그래서 일단은 2단도 있지만요. 일단은 배가 따뜻해야 돼요.
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녁을 확실히 굶어야 돼요. 근데 이제 다들 그래요. 그럼 한 6시쯤 먹고 저녁 안 먹으면 되겠네요. 6시쯤 먹고 저녁은 언제 먹어요, 그러면? 시큰 대화하다 보면 그럼 저녁 6시쯤에 먹으면 되겠네요, 이래. 그럼 그 사람 몇 시에 먹은지 아세요? 12시, 1시에 먹었대요. 2시 전에 끝나야 돼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잘 지켜도 몸은 이제 빨리 좋아집니다. 어쩌면 한 달 있기로 해놓고 열흘 만에 갈 수도 있어요. 그럴 경우는 돈을 미리 받는 게 수겠지, 그죠? 예.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리 기능은 호르몬 대사가 주관을 해요. 호르몬. 근데 호르몬이란 것은 인간의 눈으로 감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미세한 분량이 이거는 꼭 혈액 속을 다녀요. 피 속을 다니면서 우리 몸의 전체 기능을 조율해줘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이제 갑상선 기능 문제되는 환자들이 많아요. 이 갑상선 기능이 이제 항진이 돼서 빨리 뛰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지금보다도 대사가 엄청 빨라져요. 맥박이 200번도 뛸 수 있고 막 에너지를 계속 태워. 그러니까 먹는 대로 에너지를 태우니까 열이 많이 나겠죠.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열도 많고 맥박도 빠르고 근데 살은 계속 말라 들어가요. 왜요? 에너지를 자꾸 태우니까. 또 이것이 저하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는 신진대사가 느려가지고 서서히 돼. 에너지 대사가 안 돼요. 체격이 크고 몸이 무거워지고 항상 늘어지고 만성 피곤이 오겠죠.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한계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갑상선 기능들이 문제가 많아요. 근데 이 큰 주범은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.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. 그래서 이 일찍 잘 때 호르몬 대사가 수면 중에 이게 회복이 됩니다. 우리가 밤 늦게 자고 나면 아침에 어때요? 머리부터 멍하고 우울증하고 아무나 건들리면 막 때리고 차고 싶잖아요. 실제 그렇다고요. 우리가 조금 억제해서 그렇지 막 성질대로 하면은 그 애들 늦게 잡으면 아침에 어때요? 막 떼쓰는 거 보면. 예,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아이들은 막 그대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조금 자제하는 것밖에 차이 없거든.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연습 게임이 없어요. 연습이 없다고요. 그래서 이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저녁 확실히 굶고 이 호르몬 대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네랄이에요. 우리가 이제 영양실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? 우리 자매님 뭐가 부족하면 영양실조라고 생각해요? 비타민요? 하도 비타민 들었으니까. 근데 사람들인데 그 혹시 비타민이 뭔지 압니까? 그러면 영양제지요. 그래. 이 비타민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. 우리가 먹는 이 곡식의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은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가 되는데 그것이 당분이에요.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연료 탱크가 있는데 우리 몸의 연료 탱크는 간이에요. 어느 정도 저장하느냐 한 250g 저장해놨다 계속 혈관을 통해서 근육세포라는 엔진에 공급을 해요.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경유차 뒤에서 막 매연 나올 때 있죠.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요. 그래서 이 에너지가 탈 때
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 독소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어버려요. 그래서 이 먹은 음식의 당을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효소예요. 사람들 무슨 효소 많이 해먹지요. 근데 그 효소는 일찍 자면 내 몸에서 만들어요. 근데 이 효소가 일을 다 하다가도 미처 부족해서 못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간호사도 있고 정식 간호사가 있으면 또 무슨 간호사가 있어요? 보조 간호사가 있잖아요. 그 효소도 보조 효소가 있어요. 그 이름을 보조 효소를 줄여가지고 조효소라 그래. 그 보조 효소 종류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자꾸 기록을 해보니까 꽤 여러 개 나왔는데 그거 이름을 비타민이라고 불렀어요. 영양제라고. 보조 효소가 영양제로 둔갑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왜 영양제라고 이름 붙였는지 알아요? 자, 보조 효소 사세요. 그러면 사 먹을까요? 안 사 먹을까? 강장제, 영양제 그러면요? 사 먹지. 우리가 상수에 쏘가버린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보조 효소 좀 먹으세요. 이러면 그 별로 안 먹으려고 그래요. 영양제라 그러면 막 하나를 먹을 것도 2개, 3개 먹으려고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조효소도 미네랄이 풍부할 때는 별로 많이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우리 몸은 외부에서 뭔가를 도와줄 때 내 몸의 기능은 점점 위축되고 기능이 사라져 버려요. 우리가 잘 열심히 걷고 뛰는 사람도 매일 걷지 않고 차만 타고 다니게 하면 1년만 지나면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? 영 힘 못 쓸 거예요. 자기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 거예요. 요즘 사람들이요. 젊은이고 어른이고 오면은 병원 검사에서 골다공증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. 왜 젊은 사람도 골다공증이고 어린애들도 뼈가 밀도가 약하고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뼈는 가벼운 걸 들 때 튼튼해질까요? 무거운 걸 들 때 튼튼해질까요? 이게 무거운 걸 이거나 드거나 매지 않으니까 뼈가 튼튼할 이유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뼈가 튼튼할 이유가 없으니까 골이 자꾸 비어가는 거예요. 맞잖아요. 골다공증이 골이 있다는 얘기거든. 왜? 그렇게 안 채워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 몸에서 할 일 없이 뼈만 튼튼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. 바가지 물도 한 그릇 하나 안 드는데 뭐하러 튼튼하게 하겠어. 그래서 결국은 뼈가 약한 것도 칼슘 부족이 아니고 뭘 안 했어요? 노동을 안 했어. 세계에서 뼈가 제일 튼튼한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래. 왜 그럴까요?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전부 뭘로 때워야 돼요? 몸으로 다 때워야 되니까. 아이고, 우리 여기에 괭이 가지고 말이죠. 뭐 밭 이리 하는 거? 누가 떡 먹기예요.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뭐 심는다고 땅을 파는데 진흙이 아니고 쪼대흙 압니까? 이야, 그걸 파고 심어요. 이게 더운 지역에 습기를 먹고 이게 꾹꾹 굳어가지고 딱딱한데, 야, 저거 어떻게 파고 농사를 지을까 할 정도로 그런 데를 파고 있더라고요. 자꾸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기계라는 게 없으니까요. 그 사람들 뼈가 어떻게 될까요? 튼튼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운동해서 그만큼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노동을 대신할 운동이 아무것도 없어요. 성경에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라는 얘기 있어도 성경에 열심히 운동하라는 얘기 한 구절도 없어요. 한 구절도.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이
재수 없어 걸렸기 때문에 재수 좋아지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원하는 올바른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생각에 좋은 방법대로 살았지 몸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아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생리통은 생과일, 생채소 많이 먹으면 못 고쳐요. 과일 좋아합니까? 많이 잡숴요? 왜 그런가 하면 이 생과일은 질소가 굉장히 많아요. 이게 이제 산소 NO3에서 산소가 하나 딱 떨어져 나가는데 몸에 들어가면 그걸 아질산염이라 그래요. 남자들은 별로 모르는데 여성들이 받치기만 해도 멍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? 그런 경우 있습니까?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 몸에 그 상처날 때 흐르는 그 빨간 피가 적혈구잖아요. 이 적혈구가 이제 폐에서 산소를 받아 이렇게 조직에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산소와 결합하는 것보다 연탄가스와 결합하는 게 300배나 높아요. 그러니까 산소가 21% 있어도 0.1%만 연탄가스가 있어도 30분이나 4시간 내에 다 죽어버려요, 우리가.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아질산염과 결합력이 산소와 결합보다 270배나 가능해요. 그래서 생채소, 생과일을 많이 먹으면 몸에 산소 부족이 오고 아질산염과 결합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색증이라 그래요. 날이 추우면 막 손이 시퍼러지고 뭐 어디 안 받쳤는데도 좀 부딪히면 막 시퍼러지고 그게 과일이나 생채소를 많이 먹어서 아질산염 중독이 되면 소변만 자주 봐요. 자다 자꾸 소변 보러 가지요. 자꾸 안 받쳐도 멍이 들고 그 다음에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기억이 자꾸 없어져요. 숟가락 들고 여보 숟가락 어디 있어? 저 옆에 내가 뭐 이런다고. 그러면 이게 암보다도 더 무섭지 그죠? 치매 걸려 죽고 싶어요? 암 걸려 죽고 싶어요? 그러면 생채소 생과일 먹으면 안 되겠죠. 정말 비참합니다. 치매는. 그래서 이 단 걸 자꾸 먹으면은 이 기름이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기름으로 바뀌어가지고 혈관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은 점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몸이 뭐와 같은가 하면 바람든 무 같아요. 바람든 무 아세요? 겉은 어때요? 아, 겉을 보면 아주 이쁘고 멀쩡한데 속은? 지금 그래 돼버린 거예요. 곤란해지잖아. 그죠?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생리통만 있고 뭐 신경성입니다. 그거도. 신경성이란 말이 뭘까요? 기계적인 수치로 답이 없습니다. 근데 나는 죽겠어. 우울증 오고 불안하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. 뭐 부족을 해요? 산소 부족이 되면요. 하루 종일 잡생각만 나.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으면 우리 신랑이 새로 여자 얻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버려. 그죠? 우리 사모님 체질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 되면은 이 낮에는 막 극단으로 가버려. 그러다 보면 꼭 끼워하고 이제 날 새는 거예요. 그러면 낮에는 잠을 못 잤으니까 또 퍼져버리고 계속 그러니까 찡찡대니까 신랑은 또 니는 니고 내는 내다. 말도 하기 싫고 이래 되면 이제 가정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가 가정 파괴인데 가정 파괴 1호범이 건강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작은 것이 하나가 이 문제가 돼가지고 큰 집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. 그래서 이 바른 생활을 하라는 것은
뭐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배우잖아, 그죠? 그걸 아직도 실천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 꼴인데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는 동안 저녁 확실히 굶고 일찍 자고 해지면은 스마트폰 딱 꺼버리세요. 괜히 옆에 커놓고 뭐 애들 전화가 볼 일 없어요. 나하고 전화하려면 해 있을 때 전화하고 딱 꺼버리세요.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그 집에 그 냉탕 봤죠? 그거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노래가 나버려. 기분 좋지, 그죠? 예, 그렇게 해서 한 달만 하면 좋아질 겁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다른 얘기 하려고 왔는데 제 볼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.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. 그리고 모든 병의 원인은 몸 안의 균이에요. 생채소나 이런 걸 먹으면 기생충이 많이 살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죽이기 위한 2차 면역계로 노시나 은이나 이런 걸 쓰지만은 중요한 것은 육류나 생선, 우유, 계란, 고기, 가공식품, 화학물질이 첨가된 거 이런 걸 다 끊어야 돼요. 사람들이 그러면 아우 숨 막혀 죽겠네 이러거든. 근데 송충이가 솔잎만 먹는 게 숨 막혀 죽는 거 아니잖아, 그죠? 누에는 뽕잎이면 되고 휘발유엔진은 휘발유 하나면 돼요. 그래서 인간은 너무 잡다한 걸 많이 넣어서 병이 오지 생활을 좀 단순하게 하는데 초점 맞추세요. 그리고 뭐도 좋다, 뭐가 좋다. 이제 이 정도 아프다 보면 뭐 집에 가면 이것저것 사놓은 게 많다고요. 별로 먹지도 안 하고 돈만 버리고 막 속상하고 그러는데 내 몸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. 그죠? 하루 두 끼 외에는 공백에는 냉수 먹고 속 차리고 정 먹고 기운 빠지면 소금물 좀 잡숫고 죽염 안 먹어도 돼요. 비싼 거. 천일염이지, 그죠? 한 번에 뭐 한 1원어치만 먹어도 되니까. 네. 그렇게 해서 한 달만 있으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.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힘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